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앞선 예시하고 좀 비슷해 보여요. 네.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면 물질 구성은 비슷한 건데 이쪽이 어때? 이쪽이 말끔하죠. 네. 아까는 여기 이제 그 앙금 침전 이렇게 샥샥샥 발라놨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말끔하게 이제 은이고 이 아래쪽이 이제 수용액이 AgNO3 수용액입니다. 이건 중학교 책에도 막 많이 나오는데 이 NO3 질산염은 앙금을 맹급니까 안 맹급니까? 이 NO3는 질산염은 그 앙금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NO3는 AgNO3는 물에 아주 잘 녹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녹여놨더니 은이온, 질산음이온 잘 이렇게 녹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캐드뮴, 그 다음에 은 놓고 여기서 스위치 온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자, 보자. 우선 첫 번째, 금속의 반응성 비교. 이건 아까 카드뮴에 비해서 은이 작을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럼 여기 일어나는 산화 반쪽 반응은 아까와 다름이 없겠죠. 그래서 카드뮴이 2+가 되면서 전자 두 개를 내어놓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카드뮴 일부가 오잇하고 녹아 나오면서 카드뮴 2+. 그리고 여기에 전좌 자유전자가 맹그러졌네요. 됐죠? 되고 똑같죠? 똑같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두 번째 이 자유전자는 병렬회로에서 직렬, 병렬 이런 말 알죠? 병렬회로에서 전기 저항이 더 큰 쪽으로 많이 이동해요? 적은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해요? 자유전자는 병렬회로에서 전기저항이 더 작은 쪽으로 더 많이 이동하죠? 맞나요? 물리 시간에 막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자유전자 이동. 그거를 전류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왜 여러분들은 뭐 이런 거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짠 한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일단 여기서 저항을 R1, 여기 저항을 R2, 그리고 이따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1,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I2 보이시죠? 라고 한다면 R1하고 R2를 비교했을 때 만약 R2가 더 커, 그러면 I1하고 I2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커? 이쪽이 더 큰 거지. 맞아요? 즉 저항이 작은 쪽으로 전류가 더 많이 흐른다고. 그리고 얘는 당연히 무슨 조건이야? 필요 충분 조건이지. 역으로 전류가 더 많이 흐른 것을 찾아보면 그쪽은 전기저항이 작을 수밖에 없어. 알겠죠? 자, 이거 되게 이상한 얘기 하는 거야.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야. 기본이지. 그럼 자부아? 자, 여기에 자유전자가 맹그러졌지. 이 자유전자가 화학적인 상호작용이면서 동시에 물리적인 상호작용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화학적으로 설명한 결과와 물리적으로 설명한 결과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당연히 같아야지. 알겠어요? 만약에 다르면 둘 중 하나는 사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물리학적인 관점에서도 얘는 동일하게 설명이 돼야 돼. 그럼 자, 보자. 그럼 전자. 자, 세상 모든 것들은 편하게 움직이려고 해. 일부러 힘들고 찾아가. 세상 모든 것들은.
세상 모든 것들은 편한 쪽으로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제 고민을 하겠지. 이게 하니까 이게 도선이 있고 이쪽으로 가볼까?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러고 있었을 거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은 이온이 아까는 여기 들러붙어 있었잖아. 침전 상태로 존재하면 움직일 수 있어? 못 움직여? 못 움직이지. 그런데 수용액 중에 있으면 움직일 수 있어? 못 움직여? 움직일 수가 있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에 있는 이 은이온이 뭐가 가능하다? 요런 식으로 헤엄쳐 올 수가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그 또한 저항이야, 저항 아니야? 저항이지. 왜냐하면 여러분 저 수영장 가서 막 수영하면 수영 힘들어요, 편해요? 수영 힘들잖아요. 왜? 헤엄치면 물에 의한 저항을 받으니까요. 그럼 여기 있는 이온들이 올라오는 것도 사실 나름의 저항이 있단, 물리적인 저항이 있단 말이야. 그것과 얘가 금속판을 따라, 도선을 따라, 스위치를 지나고, 전기저항을 지나고, 외부 전기저항을 지나고 해서 은 전극적으로 오는 과정에도 전기저항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잖아. 전기저항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고유한 성격이니까.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은이온이 직접 움직여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된다? 많은 Ag 플러스가 직접 움직이고 여기에 있는 이 자유전자가 직접 움직이는 은을 기다렸다가 만나면 훨씬 반응이 유리하게 진행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이 표면에 이압하고 이 석출되면서 수용액 중 은이온이 뾰병 하고 사라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유전자가 반대쪽 전극으로는 안 가느냐? 갈 수 있지. 어떤 비율로? 요 비율로. 즉 은이온이 이동하는 전기저항과 이 자유전자가 외부 회로를 타고 이동하는 전기저항의 비율로 얘가 움직여 나갈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자유전자는 사실 표면에서 은이랑 금방 반응을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유전자는 이런 식으로다가 외부 회로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잘 일어날까 어려울까? 이 경우는 어려운 거예요. 뭐 불가능하다라기보다는 이 비율 중 아주 조금의 비율만 반대쪽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카드뮴 전극에서 생성된 자유전자의 대부분은 수용액의 Ag 플러스와 직접 반응하고, 그럼 왜 직접 반응할 수 있느냐?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수용액 쪽 H 플러스는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가 스스로 움직여서 전극판으로 이동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량의 자유전자만 반대쪽 전극으로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반대쪽 전극으로 어찌됐건 아주 소량의 자유전자가 이동했다고 치면 사실 여기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은이온이 이제 어떻게 요 은 쪽으로 이동을 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쪽에서 얘가 또 반응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잘 봐. 이 은이 이쪽으로 헤엄칠 때도 이쪽으로 헤엄칠 때도 전기저항 나타나는 건 매한가지잖아. 결국 사실 생각해봐. 이 자유전자가 여기서 바로 반응하는 게 전기저항이 작겠어? 이 넘어가는 게 전기저항이 작겠어? 바로 반응하는 게 전기저항이 훨씬 작지. 그럴 수밖에 없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녀석은 성능이 좋겠어요? 성능이 매우 안 좋은 배터리겠어요? 이 녀석은 매우 무능한 배터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불이 안 들어오느냐?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밝게 들어오겠어요? 희미하게 들어오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설계하면 된다 안 된다? 배터리를 설계하면 교수한테 존나게 혼납니다. 너는 기본도 안 돼 있느냐 막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서 제출하면 교수한테 막 진짜 엄청 욕먹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배터리는 이 배터리는 내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뭐냐면 해리스라고 하는 엄청나게 유명한 분석화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교재에 나오는 예시예요. 거기에 이 해리스라는 사람은 이 배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It doesn't work well. 이라고 본문에 써놨어요. 알겠어요? It doesn't work well. 알겠어요? 이게 뭐 사실은 뭐 It can't work 이라고 쓰진 않았어요. 알겠어요? 절대 안 돼! 무슨 It should not work 이렇게는 안 돼 있고 doesn't work well이니까 이게 돼도 진짜 무능하게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배터리를 구성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뭐냐? 바로 배터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떻게 돼? 산화되고 환원 물질이 서로 어떻게 돼야 될까? 산화되고 환원된 물질이 서로 어떻게 해야 이게 공학적으로 배터리가 잘 구동하게 될까? 바로 서로 직접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접촉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까 여기 침전으로 발라놨죠? 왜 침전으로 발라놨냐면 은이온이 직접 이동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지금은 은이온이 직접 이동할 수 있죠. 그러면 은이온과 카드뮴이 직접 접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건 배터리라고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되려면 산화될 물질과 그렇지 않은 물질이 절대로 물리적으로 붙으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배터리가 구동된다 안 된다의 의미이므로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염다리인 것입니다. 염다리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전기화학을 조금 공부해 보면 염다리가 있다는 얘기는 산화전극하고 환원전극이 한 몸이란 얘기예요. 산화전극과 환원전극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염다리를 쓴다는 얘기는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죠. 왜 따로 분리하고 굳이 염다리를 쓰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개발된 게 염다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실용 배터리
실용 배터리. 예를 들면 마트에서 사는 직원, 아니면 여러분 휴대전화에 붙어있는 최첨단 리튬 아이온 배터리건, 아니면 저기 자동차에 달려있는 초고성능 배터리건, 그 모든 배터리에 염달이 있을까 없을까요? 100%다 달려 있습니다. 알겠어요? 염다리가 없으면 배터리로 구동을 못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배터리는 무조건 염다리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렇다면 지금 요 교재에 나와 있는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중간에 배터리 그림, 아연 구리로 되어 있는 배터리 있죠. 아연 구리로 되어 있는 배터리. 짜잔. 이 아연 구리로 붙어 있는 배터리. 자, 잘 봐요. 이 아연 구리로 되어 있는 이 배터리 염달이 있어요? 염달이 없어요? 없겠죠? 얘는 잘 돌아가는 배터리겠어요? 무능한 배터리겠어요? 얘는 완전 무능한 배터리인 거예요. 여기 자유전자가 아연 전극에서 구리 전극으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헛소리예요. 헛소리예요. 이렇게 될 이유가 있나요? 수용액 쪽에 있는 H+가 아연 전극으로 직접 이동하면 되는데.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그림이 어디에 실려 있다? 이런 그림이 하이탑에 실려 있기 때문에 고등교사들은 하이탑을 바이블 모시듯이 모심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아연에서 구리 전극 쪽으로 전자가 안 이동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동을 해도 얼마나 이동한다? 그냥 뭐 하여튼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 의미 없을 정도만 이동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실제 배터리를 보여준다라기보다는 그냥 아연의 산화, 구리의 환원을 교육용으로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실제 배터리가 이렇게 구동되면 안 돼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항을 많은 그 고등교사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창원과학고에 가셔도 이렇게 요걸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뭐 아연이 반응성이 커서 산화하고 구리가 반응성이 커서 이쪽에서 환원 반응 되나 보다 하는 정도만으로 받아들이시라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엄밀하게 그 의미를 찾으면 사실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 라는 것을 그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그리고 하나 예고를 하면 요 밑에 요렇게 무슨 아미노산 단백질 뭐 테레프탈산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이건 어디에서 할 거냐? 목요일날 거제도에서 할 거예요. 그럼 목요일날 거제도 수업도 봐야 되겠죠? 거제도 이거 할 거거든요. 그럼 요것도 봐야 되겠죠? 요거 하면서 루이스 구조 겸사겸사 설명할 거예요. 알겠죠? 예?